자, 금속이 반응을 한다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금속은 수용액 중에서 산화합니다. 자, 그러면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산화를 해가지고는 수용액 중에서 양이온이 되겠어요, 음이온이 되겠어요?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금속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환원한다는 말인가요? 금속이 반응한다는 말은 환원한다는 말인가요? 산화한다는 말이고요. 금속이 반응하면 음이온이 만들어지나요? 양이온이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게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하는 걸 아마 중학교 때 화학을 일찍 배운 사람들은 뭐 이상한 그 순서도가 있을 거예요. 뭐 크카카카카 막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외우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 되도록이면 그거를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요즘은 안 외우는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외우는 게 편합니다. 네, 외우는 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써놓을 텐데, 뭐 다 외울 건 없고요. 대강 하나 알아보시면 돼요, 대강. 그래서 거기 내가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써놨거든요. 다 외울 건 없고요. 이게 있어요. 리, 칼륨, 칼슘, 응? 수소가 응. 선생님께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냥 H만 적었는데 여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주석, PB, H2, CU, HG, AG. 자, 요 순서거든요. 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뭐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요 반응의 이제 기준 반응이 누구냐면 바로 저기 있는 수소기체가 자, 이렇게 되는 반응이 저 이온화 경향성의 기준입니다. 물론 수소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얘는 이제 비금속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이제 다 그냥 금속 중간에 끼어 있는 비금속이긴 하지만, 비금속임에도 무엇의 기준으로 삼냐면 이런 식으로 산화 반응의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래서 이 반응의 표준 전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우, 저 표준 전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 반응이 0.000V라고 했었죠. 표준 조건은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있을 때가 표준 조건이에요? 얘는 몇 개야? 얘는 1atm.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몇 몰? 1몰 농도 있을 때가 표준 조건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 반응에 대한 전위를 0으로 잡고, 이게 그 모든 그 산화환원 반응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끼어 있는 거고요. 뭐 학교 선생님은 여기 그냥 수소라고 돼 있는 건데, 돼 있다고 하는 건데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산화환원 측면에서는 누가 산화환원 하는 거예요? 산화환원의 주체는 뭐예요? 산화환원은 누가 산화환원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산화환원은 원자가 하는 거예요.
원자가 하는 게 분자가 하는 게 산화환원이 아니고요. 반드시 원자 단위에서 벌어지는 게 산화환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이렇게 썼어도 이걸 R자로 쓰면 수소 원자가 H 플러스 원자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어놓은 거라고요. 영가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화환원은 항상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반응을 써도 이렇게 산화 반응을 써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서 여기를 수소라고 두는 건 그냥 산화환원의 단위가 원자다라는 의미로 그냥 수소라고 쓰는 거고, H2라고 쓰는 건 하지만 우리 자연계에 수소 원자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계엔 수소 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건 수소 분자라서 물질적 측면에서 서술을 하면 H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반응인데, 이때 이것에 대해서 이 수소보다 앞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보다 앞쪽에 있으면 얘가 기준이 되고, 얘들보다 앞쪽에 있으면 얘보다 산화를 더 잘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보다 앞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전자를 잘 잃는다, 잘 얻는다? 앞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훨씬 더 잘 잃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역으로 구리, 수은, Ag, Pt, Au, 그러니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들은 결국 저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산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산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화가 어렵다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들의 이온들은, 자, 꼭 수소하고 반응해서가 아니라 그냥 구리 2+라는 물질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은 2+, 은 1+, PT 2+, 금 3+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이온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들의 이온들은 뭐를 잘한다? 환원을 아주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금속의 이윤화 경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나겠죠? 이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예시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리. 그 다음에 뭐 주석, 그 다음에 철, 아연 이런 것들을 예시로 가장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연, 철, 주석 이런 애들은 수소랑 반응했을 때 산화를 한다 안 한다? 산화를 매우 잘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수소랑 있을 때 어떻게 산화 반응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아연이 있다고 칩시다. 자, 아연 같은 경우는 얘가 고체 상태에서 뭐가 잘 될 수 있냐면 아연 2+ 이런 물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랑 잘 반응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위에 있는 이 녀석이랑 반응 진행이 매우 잘 진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분의 1 H2 가스 H 플러스 AQ 전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전자가 몇 개 반응해요? 여긴 전자 몇 개 반응해요? 하나 반응하죠? 그럼 이럴 경우는 아래쪽에다가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다가 2배를 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훌렁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연, 솔리드, 그 다음에 EH 플러스 한 다음에 ZN2 플러스에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반응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이 반응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이 반응은 very well, 엄청나게 잘 된다고요. 아주 자발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수소하고 아연 중에
수소하고 아연 중에 누가 이온화 경향성이 더 커요? 아연이 보시다시피 얘가 산화를 더 잘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 반응은 아주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하라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H 플러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H 플러스를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산성 수용액이라고 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성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넣으면 뭐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반응식을 다시 얘기하면 산성 수용액에 아연을 첨가하면 수소 기체가 잘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쉽죠? 너무너무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쉬운데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구리 같은 애들이 있죠. 그럼 구리 같은 애들은 만약에 이런 반응하고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쳐봐요. 자, 전자기수 동일하죠? 전자기수 동일한 상태에서 빼서 전체 반응식을 만들면 구리에다가 EH 플러스가 반응을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리 2 플러스가 되고 수소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정반응이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쓰면 뭐냐면 산성 수용액에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때는 구리하고 수소 중에 누가 산화를 더 잘해요? 얘가 산화 더 잘하죠? 그럴 경우는 거꾸로 빼주면 그 반응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산성 수용액에 구리를 넣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산성 수용액에 구리를 넣어도 무반응입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수소기체 발생 어쩌고저쩌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역반응이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리 이가에 수소기체가 반응을 하면 반응을 해서 구리 고체가 다시 석줄이 되고 수소기체가 녹아 들어와서 산성 수용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너무너무 쉬운 거고 수능에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선생이 얘기한 게 수능에 나오는 몇 가지 트릭을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 관련된 연습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6페이지에 연습 문제 8 있죠? 6페이지 연습 문제 8 찾았습니까? 6페이지 연습 문제 8 이게 수능에 나오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수능에 나오는 그 2점짜리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그 뭐 염산 수용액에 금속 A 넣었는데 뽀글뽀글하죠. 그럼 A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A가 여기서부터 이 앞에 있는 애들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나에다가 금속 B 넣었는데 아무런 무반응이죠. 이게 다 이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고르면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보면 줘봐요. 네. 아까 그거 아까 그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거. 네. 교사가 뭐라고 했던 거. 뭐 크로스하고 뭐 접촉하고 뭐 하는 거. 자, 그럼 이거 됐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자, 그 기체 생성을
예측하시오. 자, 기체생성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보시면 여기 보면 첫 번째 1 자, 아연판하고 구리판을 자, 여기에 산성 수용액에 넣었어요. 방금 얘기한 이거죠. 그냥 그거예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구리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반응.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산성 수용액에다 구리를 넣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자, 아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아연철을 예로 들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럼 수소기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때 여기서 자, 뽁꽁 뽁꽁 이런 식으로 뿅 뿅 아연 2 플러스가 녹아 나오는 거죠. 보이세요? 그럼 아연 2 플러스가 녹아 나오는 만큼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그럼 그 수소기체가 여기서 H2, H2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아연이 녹아 나오고 여기에 있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아연판이 있고 구리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해 두었어요. 보이시죠? 도선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또 마찬가지로 산성 수용액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도선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일과 동일하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무변화 여기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그게 3번이고요. 2번하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3번. 자, 3번은 이건 뭐 또 이래놨네. 이렇게 이게 2번이긴 합니다만. 아이씨, 다시. 자, 그래서 여기 아연이 있고 구리가 있고 어머니랑 좀 연락 좀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 이렇게 될 경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냐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뭐냐면 얘를 두 개를 붙여놨잖아요.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이압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아연 2 플러스가 녹아 나오면 여기서 이제 자유전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유전자들이 접지가 돼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저항이 작은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자유전자들이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수소기체랑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이동을 하고 그 덕에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는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굳이 여기로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소기체가 여기서 대부분 발생하고 여기서는 극미량의 수소가 약간 만들어질까 말까 정도예요. 그래서 접지를 해놔도 접지를 해두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기 전에 붙어있는 표면에 붙어있는 수소 H 플러스 이온이 여기서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반응을 해버리면 수소기체는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접지를 해놓으나 떨어뜨려 놓으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도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여기서 수소기체가 안 만들어지거나 극미량 만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너무 피곤하고 두통이 너무 알았어요. 심해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영상 꼭 챙겨보도록 알겠습니다. 그래. 뭐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 없었는데 2명. 그래요. 네. 저희가 응. 학교에서 했을 때 응. 2번이랑 3번이랑 응. 똑같은 상황이고 응. 둘 다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서 H2가 생성될 줄 알았는데 네. 그거나 전기저항 때문에 안 됐던 건데.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거의 안 넘어간다고요. 정민혁은 저렇게 아니잖아. 네, 거의 이게 전기 이거 뭐냐면 조심히 가요.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 수소 H 플러스가 여기 접촉해 있지 않았다면 자유전자가 1이 일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1이 일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얘가 여기 붙어 있는데. 자유전자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는 애랑 반응하고 싶어 하는 거지 굳이 멀리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있으나 사실은 그냥 1과 동일입니다. 1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수소기체가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반응하지 않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교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여기서 무변화예요. 무변하거나 극미량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나. 그런데 하이탑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하이탑에는 여기 있는 수소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짓말로 쓰여 있어요. 예, 근데 그런데 이제 그거 뭐냐면 학교 교사들은 하이탑을 바이블처럼 여기기 때문에 학교 교사들은 하이탑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 말을 다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쪽으로 전기저항 때문에 넘어올 리가 없는데도 교사들은 그냥 하이탑을 따를 거예요. 정민혁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 네, 그래서 이건 교사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예.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자, 이 두 개는 교사한테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예상과 나의 지식으로는 그냥 이거랑 똑같거든요. 네. 똑같은데 여기서 일부의 자유전자가 이동을 한다? 되게 넌센스 같은 얘기인데 그걸 믿는 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근데 여러분이 전자기를 물리에서도 배우잖아요. 전자기 물리에서 배우잖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전자기 아직 안 배웠어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건 알죠.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배웠잖아요. 그러면 전기 저항이 큰 대로 전류가 많이 흘러요, 잘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왜 굳이? 왜 그리고 흐르겠어요? 네.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H 플러스가 여기서 바로 반응하고 말죠 뭐. 어디에서는 또 전기저항을 했었어요. 네. 근데 또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온이 여기 딱 붙어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요 금속판에서 이온으로 전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의 전기 저항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기 저항과 도선을 타고 가는 전기 저항의 차이만큼 이쪽으로 전류가 살짝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극미량 아예 안 만들어지거나 극미량 만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교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건 교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소서 썼을 때요. 네. 물타전지를 만들려고 음. 만들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전류가 되게 잘 흘렀단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접촉시켜가지고 누구하고 누구를? 전해질 네. 식초랑 네. 종이랑 있었고 식초 그 종이요? 식초랑 어. 식초를 살짝 적신 걸로 어. 썼고 어. 아연판이랑 어. 동전 어. 써가지고 했는데 어. 그때 제가 했을 때는 아마 그 뭐라지 그 멀티미터로 쟀을 때는 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네, 순간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가 염다리 역할을 해요. 염다리 역할을 해서 이온이 빨리빨리 못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같아요. 그거 올라?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염다리가 있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되는 거고 염다리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작동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교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가 됐건 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뭐가 있었지? 아연하고 철인가? 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아연하고 철 둘 다 수소기체 속에서 반응하죠. 아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아연 2 플러스가 녹아 나와요. 여기서도 철이 녹아 나오겠죠? 그러면 그 덕에 여기서 자유전자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자유전자랑 반응을 해서 여기서도 H2, H2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5번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아연 이렇게 되고 철 이렇게 되고 보이시죠?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GT만 돼요. 자, 그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짜잔 해서 아연 2 플러스가 되겠죠. 네, 아연 2 플러스가 녹아 나오겠죠. 짜잔 해서 아연 2 플러스가 녹아 나오겠죠. 그럼 자유전자가 이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철도 뭐가 가능하냐면 철도 이압 해가지고 철 2 플러스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철 2 플러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건데 이때 재밌는 건 아연하고 철을 비교하면 누가 산화 반응을 잘해요? 아연이 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아연만. 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산화 반응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자유전자를 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자유전자를 만들어내자마자 철 이가가 생길 텐데 그럼 여기서도 자유전자가 생기고 여기서도 자유전자가 생겨서 H 플러스 입장에서는 얘랑 다 반응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그 자유전자 있죠. 이 자유전자가 여기 철 이가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철 이가를 보고 얘가 이동해 올 수 있어요. 이동해 올 수 있어요. 왜 이동해 오느냐? 얘보다 얘는 산화를 잘 못하고 얘가 산화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요? 전기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은 전기 저항이 거의 없어요. 왜 전기 저항이 거의 없냐면 얘가 양이온 상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외부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는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을 뭘 해버린다? 이 녀석을 다시 철 중성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다시 철 중성 조건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돼? 여기서는 철이 다시 중성으로 돌아오고 이 자유전자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여기 있으니까 수소기체가 어떻게 된다? 수소기체가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어떻게 될 거냐? 다만 철은 변형이 생긴다, 변형이 안 생긴다? 철은 변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질량이 보존이 되고 여기에 있는 아연만 계속 어떻게 되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철은 질량 보존이 되고 아연이 계속 아연이 계속 전자를 공급해 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자유전자가 계속 어떻게 그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자유전자가 계속 여기 Fe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기체가 계속 철 쪽에서만 만들어지고 이 녀석은 계속 점점 녹아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때까지 아연이 싹 다 녹아버릴 때까지 철은 질량 보존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부의 전자는 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일부의 전자는 여기서 수소기체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수소기체가 여기서도 조금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조금 만들어지고 다만 여기에 있는 Fe는 계속 질량 보존으로 유지가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쌤이 수소기체가 둘 다 발생하는데 음. 저기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어느 쪽이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는 전기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저항이 거의 없는 이유가 여기 양이온이 만들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기저항이 0이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자유전자가 거의 대부분 다 넘어와요. 다 넘어와서 여기서만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끝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희생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희생전극의 개념을 그냥 이렇게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전극을 걸어 놓으면 결국에는 희생전극으로 사용하는 물질만 점점 없어지고 원래 보호해야 될 철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계속 자유전자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에 의한 반응은 여기서 주로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교사한테 좀 문의를 하시고요. 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다. 자, 됐죠? 근데 5번 있잖아요. 뭐라고? 5번 어. 정민영 쌤이랑 정민영 쌤이 약간 말하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 근데 뭐 학교 선생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먼저 산화가 되고 전자가 이동을 한다고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산화하고 응. 이렇게 이동해서 응. 환원을 할 거다. 응. 제가 또 이온화 경향성이 크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수소 기체가 산화 정도에서도 발생할 거냐 물어보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 많이 발생할 거냐. 이 녀석을 여기서 산화 반응이 먼저 되느냐 여기서 환원 반응이 나중에 되느냐 환원 반응이 먼저 되고 여기서 산화가 먼저 되느냐의 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혀 중요하지 않냐면 그냥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동시에 일어나냐면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광속이기 때문에 선우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철의 부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 쭉 넘어가서 내 교재 29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29페이지. 자, 29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하자.